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영준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 주제인데요. 건설 AI 시대의 정부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저희 이 주제에서 조금 AI 시대의 건설산업의 미래 변화 방향들을 크게 모색했다면 조금 더 이걸 달성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또는 근미래에 대한 논의들을 3주제에서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배포, 이게 사실 오늘 나온 책인데요. 저희가 그간 몇 달 동안 AI 시대가 바꾸는 건설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 전원이 브레인스토밍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해당 내용이 외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어찌 보면 세계 최초로 건설산업의 구체적인 변화 방향들을 좀 모색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 4챕터인 건설 AI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 방향만 하더라도 대략 한 350페이지가량 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버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먼저 논의와 고려의 범위를 조금 먼저 상호 확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어떻게 변화가 기술이 발전할지 또 외부 산업에서의 얼마만큼 우리 산업으로 충격이 미칠지는 미지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주제보다는 조금 더 미래로 방향을 좀 설정해서 논의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AI가 우리 산업에서 편하게 사용이 되고요. 아까 로봇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피지컬 AI가 산업 내에서 충분히 통용되는 그 시점까지를 상정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또 이 3주제는 앞서 1주제부터 3주제까지 관통하는 산업의 대변혁 또는 대전환에 발맞추어서 특히 AI 시대에는 결국은 키플레이어가 정부와 산업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 두 축의 중심에 구체적인 변화와 명확한 방향 설정과 변화의 방향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건설산업 재탄생 2.0 세미나에서 AI 주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조금 여담처럼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에 이제 국토부 건설정책국에서 간단하게 건설 AI 시대를 대비할 현 정부 시대를 대비할 국토교통부의 역할 로드맵을 저희한테 긴급하게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해당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배치를 해보니 결국 이거는 산업의 대변화를 꾀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건설산업 재탄생과 맥이 닿아 있는 거 아닌가? 저희 오늘 1주제에서 얘기했던 기술, 거버넌스, 사람 중에 기술의 변화가 결국은 산업의 대변혁을 촉발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의문에서 이 AI를 중심으로 저희가 2주제와 3주제를 좀 선정하게 됐고 관련된 책자를 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2주제에서도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AI 시대 건설 산업의 직면 상황을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앞서 나왔던 장표이긴 합니다만 AI는 우리 건설 산업의 첨단 자동화, 예측 분석, 정밀 관리 등 생산 과정 전범위 변화를 통해서 건설 산업의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향후 10년간 건설 AI 글로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30%를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AI가 우리 건설 산업에 도입될 것으로 누구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주제에서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데이터 통합을 갖출 것이고 디지털 기반 혁신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저생산을 극복할 것이며 최적화된 맞춤 생산과 여러 데이터 루프를 통한 개선들을 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침 현 정부도3대 AI 강국을 천명했고요. 이에 따라서 기술 개발, 인프라 연구 기반 조성, AX 전환,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등 전부처의 합동 다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건설 산업에도 똑같이 위기이자 기회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된 법률을 만든 국가가 됐습니다. 또 지난달만 하더라도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 법률이 4건이나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또 현 정부의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급격히 AI에 관련된 정부 예산도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기술 개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생태계 조성까지 여러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고 심지어 이 예산은 아주 일부입니다. 결국은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하고 전력망 설계까지 필요한데
현 정부는 그거에 대규모 자원들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주의 재반 환경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 2월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전 산업에 걸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9개가 발표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99개의 법정계획 중에 건설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 논의들이 향후에 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개선 방안에 충분히 담기기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건설 AI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산업 종사자의 불편한 시선도 충분합니다. 앞서 이 주제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일자리 감소 문제인데요. 이미 이 일자리 감소 문제는 최초로 지난 2024년에 IMF에서 전 세계 일자리가 약 40%,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 영향에 노출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간 이런 것들이 크게 언론이라든지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초 CES를 통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아틀라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크게 충격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마음 먹으면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런 여러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좀 급하게 대책 방안을 좀 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내용을 따져보면 고용 안정망이라든지 사회적 보호 강화 중심의 한계는 여전히 수반되어 있고 궁극적인 일자리 질 개선이라든지 전환에 대한 노력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산업으로 좀 더 톤다운해서 생각을 해보면 건설산업 직군별은 당연히 편차가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는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인 또는 시공자의 본사기술자, 본사기술인의 역할이 가장 크게 먼저 들이닥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능인은 약간 피지컬 AI가 활성화된 측면에서 이 일자리 감소가 우리한테도 큰 충격을 담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산업은 AI 시대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맥킨지에서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직 어디서든 소개되지 않았던데요. 우리 미래 건설 산업에 대해서 에이전트 AI와 로봇, 인간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운영 체계로의 진화가 결국은 필수적일 것이라고 보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재밌게 구성을 맥킨지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1사분면과 2사분면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입니다. 1사분면은 물리적인 게 감안된 사람의 영역이고요. 2사분면은 사무실 작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3사분면은 AI 에이전트로 대체할 거고요. 4사분면은 순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우리 종사자들을 조금 배치를 했었습니다. 우리 보통 인부의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양중부터 해가지고 현장의 여러 가지 지원 인력으로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여전히 미래에도 또 건설 로봇이 산업에 많이 도입됐더라도 사람 중심 역할이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대로 현장의 공무관리자라든지 포솔공이라든지 일반 전기공 같은 경우는 사람 AI의 협업, 특히 이제 에이전트 AI 도움을 많이 받는 걸로 개편될 거다. 또 AI 중심은 건설기업의 본사 인력은 대부분 AI 중심 역할로 재편될 거다. 또 배관공이라든지 조적공, 창호공은 좁은 장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로봇의 역할과 AI의 지원, 사람의 역할이 혼재된 역할로, 복합 역할로 바뀔 거라고 보이고요. 또 여러 큰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콘크리트공이라든지 용접공이라든지 도장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로봇 장비로 대체될 거다. 또 사람 로봇과 협업되는 공정도 있고요. 이미 기계 장비 운전원은 아예 로봇으로 오토메이션으로 대체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식으로 더 구체적인 미래의 방향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미래 건설 산업은 이미 DB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에이전트 AI야 물리적 환경에서 일하는 피지컬 AI, 판단과 관계 구축에 집중하는 사람 간의 광범위한 협업은 이미 우리한테 닥친 근미래의 미래 모습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 산업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라는 것을 컨설팅 기업들의 자료들을 통해서 좀 종합을 해보면 작년 딜로이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건설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 결과인데요. 현재 78%의 건설 기업이 자사의 비즈니스 성장에 AI가 이미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향후 5년 후에는 이게 거의 86%,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8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성이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수익 증가에 있어서 AI가 우리 건설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요. 오른쪽에 맥킨지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요 하나하나의 그림의 사이즈가 활발히 AI를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오른쪽 X축은 산업군별이고요. Y축은 기업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영역별이라고 구분을 해보면 건설은 여전히 이 구분들이 각각이 매우 작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AI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수익 개선보다 여전히 제한적 실험을 하거나 개인이 우리도 지금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드라든지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현장 자기 사무실이라든지 우리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이 사용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개인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만 최근에 여러 신문지상에서는 우리 건설 산업에서도 AI와 관련된 여러 투자와 그 결과들을 이루었다고 홍보성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 중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대형 건설 기업 중심의 AI에 대한 투자 노력들이 좀 있고요. 또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개별 기술 중심이거나 현장 자동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도 우리나라보다 기술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해외 대부분의 건설 기업, 물론 저기 일본의 코마츠는 장비 만드는 업체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공통 데이터 환경 기반의 사업 단계 전반에 걸친 AI 활용을 플랫폼 기반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게 우리랑의 가장 크게 차이점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현재 지금 중소기업정보진흥원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 5억 원 이상 건설사 약 10만 개 중에 80%가 AI를 돌릴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수집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점만 따지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별 기술 도입에 국한해 있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거나 개인 차원의 활용 중심의 한계 사항이 주 요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앞서 2주제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또 저희 책에서 여러 선진 기술 개발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건설 계획부터 유지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AI 활용을 통한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전환은 당연합니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의 우리 예비 타당성이나 타당성 업무 자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도 큽니다. 설계 단계는 이미 건축사 영역부터 AI와 관련된 특화된 설계 자동화의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는 개별 건축주가 도면만 지형의 모형만 주면 여러 건축 설계에까지 AI로 대체되는 시대에 이미 이르고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AI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고요. 유지 관리도 당연히 BEMS라든지 AI의 결합을 통해서 더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본사 경영 차원에서도 물론 이 내용은 전 산업 공통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AI 활용을 통해서 업무량이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건설기업의 국한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성관리라든지 자금 집행의 연동과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공무가 일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해당 내용이 기성 관련돼서도 이미 AI 자동화를 하고 있는 국가들까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선진 사례를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카타르 사례입니다. 전산화로 건축 인허가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였습니다. 세움터죠. 이미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AI 기반의 지능형 건축허가 시스템은 카타르가 이미 2023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승인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단 2시간으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서 장기 인허가 심의 적체가 이미 해소됐기 때문에 이 카타르에서는 착공 계획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금융 조달까지 가속화할 정도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큰 폭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근미래가 당연히 도래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의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 이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될 요소가 많다고 보는데요. 싱가포르 BCA에서는 건설환경 산업전환 로드맵이라는 큰 틀의 범위 내에서 현장 디지털화를 핵심 과제로 이미 2022년도부터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계속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왼쪽 그림과 같은 SMP라는
중앙 디지털 허브라는 걸 구축했는데 이게 현장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통합 체계입니다. 품질, 공정, 엔진, 설계 데이터, 자재 구매, 안전, 근로 이력, 환경, 우리 지금 각각이 엑셀이라든지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한 플랫폼 내에서 담기고요. 이 SMP가 오른쪽 보시는 것 같이 여러 현장에서 쌓이는 이 데이터 플랫폼들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빈 모델은 빈 모델대로 따로 빨려들이지고 인허가 관련된 거나 규제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 준수 여부라든지 일일 작업 일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또 다른 시스템으로 연계되고요. 또 비용 데이터도 자동으로 연계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연계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요. 우리 현재 표준 품셈이라든지 표준 시장 단가라든지 별도의 위탁 사무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 샘플 조사를 기반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공사비 산정 기준들을 우리는 당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수조사가 되는 거 아닐까요? 자동으로 더 많은, 더 정확한 데이터들이 습득되고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금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이행 여부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콜렉팅되고 활용될 것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이고요. 또 개별적인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은 해당 데이터들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AI 모델을 만드는 기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우리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선진 사례라고 제가 제시했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도 AI 도입을 출범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고요. 이에 따른 실천 방안들도 올해부터 예산을 수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건설 산업은 이러한 종합 로드맵도 없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개별 케이스 단위의 조각난 채택에 머물러 있는 형태이고 데이터 품질이라든지 표준도 없고요. 현장 수용성도 부족하고 책임 규제가 불확실하며 AI 인프라 역량 부족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병목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결국은 AI 기술 하나하나는 단순 도구이자 활용의 근간입니다만 이런 기술 도입을 넘어서 우리 산업에 걸맞는 실질적 문제 정의와 해결 능력 배양이 결국 우리 건설 AI 시대의 성공의 척도이지 않을까라는 이 컨셉 아래서 구체적인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들을 조금 모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BCA 사례와 같이 우리도 이런 데이터 통합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산업의 AI 전환을 위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데이터 구축은 정부가 해야 되고 사용은 그냥 기업이 해야 되는 이 이원화적인 생각 자체부터 깨야 되지 않나? 또는 이건 내 업무 영역이 아니니까 이 무관심에 계속돼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구체적인 전략안들을 책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는 공공공사 데이터의 전체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민간공사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통 그 데이터 환경 기반으로 표준과 환경은 정부가 제공하되 개별 버티컬 AI라든지 DB 구축은 개별 기업이 자기의 필요에 맞는 데이터를 세트를 구축하고 버티컬 AI를 운영하는 이런 이원화 체계의 운영이 결국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비용과 역량도 다르고요. 필요 여부도 다릅니다. 또 내가 기업의 입장에서요. 우리 기업이 발전하고 있는 전략에 맞는 필요한 모델과 데이터만 구축하면 되거든요. 이러한 좀 이원화 체계의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사례인데요. 우리 정부도 국토부만 하더라도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각 사업 영역별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들이 위탁 사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제한 공개가 되고 있어서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시스템 분절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사 계약 공사 일반에 대한 정보인데 이 계약 및 시공만 하더라도요. 칼스 따로, 세움터 따로, 나라장터 따로, 키스콘 따로 다 따로따로 별도 입력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입력자가 잘못 입력하는 순간 정보가 깨져버리거든요. 또
설계 및 시공대 때 이미 나왔던 정보가 인허가 때는 정보가 다르게 입력이 돼 있으면 이게 같은 사업으로 추적 관리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를 종합해 보면 데이터 품질도 문제가 있고요. AI 판독성도 미고려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내용이 OCR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스캔으로 돼 있거든요. 스캔으로 돼 있는 정보는 AI 시대 때 전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림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표준화도 없고요. 이 법제도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파편화된 이 정보의 섬 상황을 데이터 통합에 있어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낡은 규범과의 이별이라는 카테고리를 좀 달아봤는데요. 너무 여러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하나 대표 사례인 건설기계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피지컬 AI가 활용되는 건설기계 또는 휴머노이드가 우리 건설 산업이 도입이 된다면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충돌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유관법률로 과기부 소관법률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에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법에 저촉이 적용되는지가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기계를 제작하는 제작업체부터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임대사업자, 또 조종사, 또 이에 따라서 개별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도 받아야 되고요. 정비도 해야 되고 폐기계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건설기계 한 대당 무조건 한 명의 조종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게 건설기계관리법의 큰 내용입니다. 근데 AI 시대에 한 명이 다수의 기계를 조작한다면요. 장비를 조작한다면 어디에 들어갈지가 없습니다. 결국은 운전기술 중심의 건설기계 조종사 변화에서 알고리즘 제어와 데이터 이해도를 고려한 평가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미래 건설기계 장비를 위한 규율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연계된 규제들입니다. 현재 우리 건설산업은 규제의 요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규제가 많은데요. 이 촘촘히 규율되고 있는 규제 모두가 인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산정하고서 인간 중심의 건설 규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AI 기술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충돌이 좀 나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좀 드리면 건설 우리 로봇이 휴머노이드가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8m 방책 기계가 장비가 산업 현장에 들어가려면 인근의 1.8m 내에 방책을 치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이 휴머노이드가 작업을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또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장비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또는 건설기계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데이터 보호도 현재 이게 법적 사각지대인데요. 지금 스마트 건설로 인해서 가장 많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지금 대규모 대형 현장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게 AI 기법을 도입한 현장 CCTV입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상당 부분 충돌하고 있는데 약간 회색지대 영역으로 좀 남아있거든요. 또 로봇으로 다시 한정해서 책임의 무게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래의 건설 로봇이 우리 산업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구매보다는 결국은 임차에 또는 요새 구독이 유행하잖아요. 구독의 방식으로 건설사가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건설 로봇이랑 사람이랑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게 기계 장비를 만든 개발사의 책임인지 제조사의 책임인지 또는 이걸 임대해준 임대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시공자의 책임인지 또 다른 운영자가 있다면 운영자의 책임인지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테슬라의 그 FSD 자율운행은 소유주가 책임지기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규율들이 조금 더 선제적 대응이나 선제적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뭐 하나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제시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런 여러 중층적인 규제들을 AI 시대에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건설 분야에 적용되지 않았던 규제 샌드박스의 활성화도 필요하고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이런 선제적 정의부터 대응까지 마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조달의 방향입니다. 우리 스마트 건설 시대에 많은 생각을 해볼까요? 대형 공사부터 빔 사용 의무화, 낙찰자 평가 기준의 반영, 빔 활용을 안 하면 낙찰자에서 탈락,
우리 공공조달에서 산업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주로 썼던 방법입니다. AI 시대에 이게 AI 시대에 이게 통할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이런 규제적 어떤 신기술의 도입보다는 결국 산업 활성화 차원의 건설 AI 확대 공공조달 지원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침 지난달에 조달청에서 공공조달 AI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 산업의 AI 전환을 촉발하기 위해서 조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했다기보다 조달청이 지금 본인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를 AI를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으로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미 OECD만 하더라도 또 영국의 IPA만 하더라도 공공조달의 AI 전략, 공공조달을 통해서 산업이 AI 전환을 어떻게 갖추갈 것인지 구체적인 이 전략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전략 마련이 좀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신규 조달 방식으로서 이런 오른쪽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사례도 하나 좀 드러났긴 합니다만 이 건설 AI 혁신의 활성화를 유도한 런칭 고객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도 해줘야 되고 또 퍼실리테이터자 선도자 역할로서 구체적 전략 마련도 이제는 공공조달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상생협력 얘기도 이 AI 시대도 중요합니다. 우리 건설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 도입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DX든 AX든 RX라든지 전환이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윈윈형 모델 구축이 좀 필요한데요. 일본의 사례입니다. 왼쪽이. 일본의 종합건설기업 제데콘과 중공업인 중기의 AI 인프라 협력사 개발 사례들을 보면 대형 건설기업들이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같이 또는 그 생태계 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이 플랫폼 속에 들어와서 같이 AI 기술들을 개발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에 우리의 벤치마킹이 좀 필요한데 오른쪽에 저희가 중소건설기업의 저비용의 그 전환 방안들을 3단계 생태계 구축 시나리오도 만들었습니다만 제일 왼쪽은 결국은 가장 손쉬운 에이전트 AI 활용부터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건설 로봇의 고도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런 임차 방식의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생태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와 덧붙여서 이걸 가속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저리자금 지원한다든가 상생협력 세액공제를 좀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이미 이 주제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 결국 AI 도입이 되고 피지컬 AI가 우리 산업 내에서 활발히 활용이 된다면 결국은 종합건설업의 입장에서는 직접 시공이 확대되지 않을까요? 또는 전문건설업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과 전문건설업이 결국은 경계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법에 근거한 업종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시대로 도입할 것 같고요. 원하도급이 기업의 전문 역량에 따라서 자유롭게 스위칭되는 업역 역할로 변화될 거라고 보이는데 비단 종합 및 전문건설업 얘기만 뿐만 아니라 설계와 시공 또한 통합 논의가 이제 본격화돼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게 결국은 저희의 종합적인 결론이고요. 두 번째로 법령과 관련돼서도 의무분리발주제도가 AI 시대에 얼마나 저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날분법의 리모델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AI 시대 또 피지컬 AI 시대에 현재의 법률 체계가 하나도 지금 피팅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법인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두 번째 인공지능 기본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 건설 기업이요. 자기의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을 구축해서 자기 사업장에 쓰려고 합니다. 어떤 AI를 활용해가지고 설계를 고도화한다든가 설계 정합성을 제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현재 우리 AI 기본법에 따르면 우리 건설 기업이 인공지능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안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인공지능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게 아니라 내 사업에 쓰려고 하는데도 사업자를 내야 되는 이런 안 맞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샘플로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신기술이기 때문에 R&D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조금 R&D의 비판적인 시각이 좀 담겨 있긴 합니다만 올해 국토교통 연구개발 신규 사업을 총 16개 사업이 발주 나갑니다.
이미 발주가 나간 것도 있고요. 이 16개 사업을 보면 100억 이상이 2025년 기준만 하더라도 100억 이상 사업이 98%나 됩니다. 다 대형 사업입니다. 또 올해 발주된 16개 사업 중에 건설이 2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또 범건설 사업까지 따지면 주거환경 6개를 포함해서 8개가 건설과 관련된 R&D 신규 사업입니다. 이 중에 AI 사업이 몇 개나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정부가 이 AI 시대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R&D를 투입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이고요. 근데 또 이 대규모 사업은 특성상 5년 주기입니다. 3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하고요. 2년 동안 실증하는 게 기본적인 체계인데요. 결국은 우리 AI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5년 전에 연구개발 계획을 세웠으면 이미 낡은 화석화 기술이 되지 않을까요? AI 시대에. 결국은 순환 연동형의 이 롤링으로 좀 더 그 스노우볼처럼 커질 수 있는 애자일 R&D로 정부 R&D는 좀 체질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민간 R&D는 개별 기업들이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담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여줄 정책적 뒷받침도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I 장비를 도입하는데 바우처 사업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중소 AI 테크 및 건설기업 대상의 저금리 R&D 기술 개발의 특례라든지 이미 중기부는 제조업의 대상으로 해당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건설업은 소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정부의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담았는데요. 나머지는 책자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업의 건설기업 또는 뭐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죠. AI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 개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AI 활용의 목적이죠. 이미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GDP도 증가하고요. 총 생산성이 한 1에서 3%가량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큰 생산성 증가의 숫자거든요. 근데 다만 기존 업무 방식을 유지한 채 AI 도입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내 일하는 방식은 옛날 AI가 없던 시절에 일하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택하는데 단순 AI만 도구로서 도입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산업혁명 시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른쪽에 생산성 J커브라는 건데 지금이 우리가 이 낮은 저점 구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과거 생산 방식과 과거 일하는 방식 속에 빠져 있는데 AI 도입 통해서 생산성이 폭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깊은 계곡을 얼마나 얇게 만드냐가 결국 개별 기업의 몫입니다. 한 가지 왼쪽을 사례로 좀 재밌는 사례라서 가져왔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와 XAI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 회사는 나 CEO 말고는 아무도 다 AI로 대체 가능하다까지 선언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놀리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매크로하드라고 썼습니다.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인력이 불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다 산업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에서는 이 국간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런 노력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면밀한 도입 전략이라든지 변화 관리가 결국은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이라 있지만 핵심 내용으로는 이 4가지 전략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DB 자산화라 내재화 전략, 현장 수용성이라든지 변화 관리 어떻게 갈 것인지, 보안 윤리 법적 책임은 어떻게 대응하고 생태계 파트너십 구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기업인 경우에는 현장 수용성과 생태계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이 저항성이 엄청나게 강한 산업입니다. 개별 사람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업 내부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AI 기술들을 우리 개별 기업이 다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서 선점을 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각 기업의 경영 영역마다 있어야 된다고 좀 보이고요. 몇 가지 또 고려 사항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지금 시범 사업의 연옥이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사실 맥킨지에서 우리 산업을 예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몇 년 전에 우리 제조업에 대해서 비판한 기사인데 우리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시범 사업하고 나서 또 시범 사업만 한다.
여전히 디지털 전환을 선언한 기업 중에 70% 이상이 시범 사업에 갇혀 있다. 이게 시범 사업의 연옥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AX 전환은 시대적 흐름인 점을 우리 기업은 충분히 인식하고 기업 상황에 걸맞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일자리 압축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 사무직 및 기술인 일자리 감소랑 전환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근미래는 기능 인력까지 피지컬 AI로 대체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측면에서도 사전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충격 최소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신설 직무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거기 때문에 신설 직무로의 전환을 조기부터 면밀한 계획 아래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AI 시대에 가장 우려하는 게 청년 일자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신규 직원 채용의 선투자 문화를 정착하지 않으면 기업의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10년 된 사례이긴 합니다만 오른쪽에 이게 미국의 DPR 기업의 본사 인원수입니다. 비슷한 규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사 인력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필요한데요. 미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50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건설기업의 우리 본사 관리 인력도 멀티플레이어 인력 육성이 이제는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길 좀 바랍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시대의 건설 산업의 변화의 범위와 내용은 저희가 우리 1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건설 산업 재탄생의 정신과 범위의 방향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건설 산업의 혁신 또는 재탄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경주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또 그에 대해서 올해는 AI의 기술 변화의 중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건설 산업의 혁신이 지금의 골든타임을 점을 명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좀 합심할 수 있는 또는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계속적인 동력원으로 작용하길 바라면서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